예,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정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와이프와 함께 조그만 디자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 사업체도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프하고? 예. 와이프는 감성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저는 회계나 뭐 이런 관리적인 이성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에 대한 철학에 100% 공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정확히 정반대의 삶의 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여기 같이 와 있어요? 사실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부가 오신 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월급을 200 받으면 아까 25% 남기 수준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저는 5%로 살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와이프는 200%를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돈 얘기할 때마다 저도 괴롭고 와이프도 괴롭고 그리고 교육비를 저는 좀 굉장히 높게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비라는 게 또 이게 육아 철학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혹시 와이프와 돈에 대한 철학이 다를 때 혹시 그런 걸 통합시킬 수 있는 혹시 있어요. 있어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와이프랑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지 못하겠다 그러면 사업을 헤어져야 돼. 근데 사업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5%로 살 수 있는데 와이프는 200% 쓴다. 그 5%를 살 수 있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200% 산다는 거는 과장이에요. 결국 나는 검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검소함이 남한테 강요되면 인색함이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5%를 지켜. 근데 와이프는 다 써도 그냥 놔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그게 와이프더라도 그 가치를 거기다가 억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만 5% 해갖고 그냥 집에다 뭐 하든지 아니면 좀 손해보는 느낌이 있더라도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같이 살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칭찬받을 일 아니야, 저거 지금. 그리고 남자 사업가, 여자 사업가들은 좀 다른 얘기인데 남자 사업가한테 이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사업가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돈에 이제 이익이 났어. 예를 들면 한 10억 이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10억 이익을 회사에다 다 재투자하거든. 100% 다 그렇게 움직여요, 다들. 사장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냐하면 그 10억을 다시 재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회사에다 투자하는 게 이익이 제일 많거든. 회사를 키워가는 게 더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부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을 10억을 모을 때까지 배경을 만들어준 아내, 가족을 보호해준, 지켜준 아내가 그 지분의 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벌더라도. 그래서 그 반의 50%를 와이프한테 배당을 줘야 돼요. 생활비 다 주고 그 배당을 줘야 돼요. 그러면 5억은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5억을 집으로 가면 사업가는 아깝지. 이거 10억 해서 빨리 회사 키우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바닥까지 가거든. 이 집안의 재산은, 사업가로서 이 집안의 재산은 그 돈이 와이프한테 옮겨간 돈이 진짜 그 집안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걸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5억씩 반을 배당을 받으면 남편이 밖에 가서 뭔지 돼도 상관 안 해. 근데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 챙겨야 되니까 막 직원들 차도 사줄 때 있고 뭐 신경도 써주고 어떤 사람은 집도 사주고 뭐 또 보너스도 주고 막 이런다며요. 그 집에 가면 와이프는 괜히 이유도 없이 입만 나와 있거든. 그게 남편이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근데 와이프도 이게 무슨 불만인지 잘 몰라. 굉장히 뭐 생활비도 늘어나고 뭐 집도 커지고 이러는데 불만이 계속 쌓인다고요. 근데 거기에 결국 뭐냐면 이 재산의 반이 아내한테 옮겨져서 아내가 결정권을 갖게 할 때 그게 완성이 돼요. 그 조건만 몇 개 붙이면 돼. 내가 진짜 다시 망하면 다시 줘. 그리고 이 돈 나 모르게 딴 데다 쓰지 마. 좋은 데 투자해줘. 이혼하지 말자.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자분 하기로 했지. 여기 뒤에. 네, 책을 보니까 회장님께서 내성적이고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잘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저처럼 정말 내성적인 사람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떨리고
아니 나도 떨려 지금. 분들한테 여기 지금 떨어갔거든요. 여기가. 주목받고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게 보긴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나서는 거에 좀 울렁증 있는 사람한테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언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도 실제로 사업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내성적인 지도자들 있죠? 이런 지도자들이 요새 세상에서는 꽤 괜찮아요. 특히 여성 사업가들도 영역을 많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현대사회예요. 옛날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남자들끼리 사업할 때는 막 으쌰으쌰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골프 치고 아니면 뭐 선배 찾아다니고 뭐 형 동생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하는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불편해요. 뭐 아는 사람끼리 뭐 해주면 실제로 더 불편해.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래처가 되게 많은데 이 거래처가 막 그거 뭐 원가로 내주겠다 이런 소리 하면 나는 적정한 이익을 보고 효과적으로 항상 해주는 사람이 좋지. 막 내가 매일 관리 감시해갖고 어떤 때 싸우고 들어오고 어떤 때는 등치는 거 갖고 이런 거 싫거든.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걸 하기에 남자들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지금 세계가. 특히 여자들은 그런 거에 잘 남자들보다 덜 휩쓸리기 때문에 조용하고 얌전한 사장들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 다 여자 사장이에요, 셋이. 제가 법인체가 8개 있는데 그중에 반이 여자 사장이에요. 품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굉장히 좋게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받침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여성 사업가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성 사업가들을 응원하는 편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뭐 내성적이라고 별로 생각할 거 없어요. 나도 내성적인데 내가 이거 강연이니까 그리고 이건 그래도 일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들 사적으로 만나면 내가 말 한마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단체로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면 질문은 대답을 해주는데 내가 뭐 노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주목받는 자리, 뭐 생일 축하 이런 거 하면 난 도망가 버리거든. 그래서 그래도 나 사업하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저 뒤에 또 해봅시다. 사업 구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시장 조사 공부라는 걸 계속 해야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고 시작하고 실패하더라도 목표까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근을 어떻게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자, 그거는 자기가 자기 직업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나 창업한다고 합시다. 나는 요리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막 요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고 손님이 이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감동을 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요리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요리사들은 자기가 매장을 열면 자기가 식당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리사와 식당 경영자는 같은 요리를 두고도 해석도 틀리고 만드는 방법도 틀리고 서비스도 틀려져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요리사이지만 식당을 하고 있지만 나는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나는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업가, 엔트로프너 이렇게 자기를 어떤 자리에 자기를 놓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역할 자체가 틀려져요. 저는 엔트로프너라고 그래요. 내가 직업란을 미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여기 공항 들어올 때 직업 쓰잖아요. 엔트로프너라고 써요. 기업가라고. 기업가는 나는 외식 기업가가 아니에요. 나는 기업가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기업가는 어떤 기업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금융회사도 갖고 있고 식품 유통도 갖고 있지만 구조는 사실 똑같아요. 슈퍼마켓도 옛날에 내가 운영을 해봤는데 슈퍼마켓에 물건을 집어넣고 그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에게 잘 보여서 팔고 계산하고 하잖아요. 금융회사에서 펀드를 파는 것도 똑같아. 우리 회사가 펀드를 이리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펀드를 만들어. 이 펀드를 어디다 파냐면 펀드들끼리 모여서 경진대회를 하거나 그런 거를 모아서 파는 협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펀드를 자랑해요. 그건 가서 그 식품쇼에 나가서 식품을 소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면 각 회사, 각 매장에 진열되듯이 각 은행으로 진열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은행 창구에서 그 펀드를 사기 시작하면 그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다 똑같아. 나를 기업가로 세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를 요리사로 세팅을 했다면 내가 매장 하나를 가질 때 나를 요리사로 세팅했다면 지금 매장 2개쯤 있었을 거예요. 나는 기업가가 될 생각을 했으니까 식당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구조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내가 어떤 직업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름을 정하고 나면 길이 보일 거예요. 예.
일부러 여유를 부리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아,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게을러서 게으름을 키우는 적도 있으시고 또는 아니면 일부러 이게 일만 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날씨가 너무 좋은데 꼭 한 번 이제 날씨 좋은 걸 누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래. 이게 좀 이상한 질문 같은데 되게 힘든 질문이네.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어느 날 TV를 보고 앉았는데 갑자기 등을 딱 치면서 여보 일 그만해 이러더라고. 나 TV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평생 사업가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번 실패해도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도 이게 버릇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기억으로 유일하게 내가 머리를 쉬고 사업을 안 했던 적이 언제냐면 내가 중대 제자 중에 그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제자들 데리고 몇 명 데리고 필리핀에 어디 해변가에 놀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그때는 바다가 너무 좋아갖고 며칠 동안 내가 사업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근데 평소에 나는 다녀보면 모든 게 다 사업거리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버릇이 평생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업을 추구하는데 노력을 했고 저게 이제 답은 아닌데 답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민자예요. 미국 이민자. 이민자로 갔을 때는 피부색도 그렇지만 영어도 모자라고 전형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똑같은 신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치를 사실은 처음에 부릴 새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뭐 낚시도 가끔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는 이게 여러분 청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마중물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젊은 나이에는 젊어서 어떤 경험을 쌓고 이렇게 인생을 전체를 죽이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인데 자본이 모이거나 아니면은 마중물처럼 뭐가 올 때까지는 좀 노력해야 돼요. 좀 유보하고 노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은 특히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존재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그 질문이 안 나오는데 좋아하는 걸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상관없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해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나는 내 급여도 못 만들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돈 용돈 받아서 쓰고 뭐 와이프가 어떻게 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를 증명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고 나서 여유 생길 때마다 그렇다고 그걸 다 미루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유 생길 때마다 더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것도 전체 삶에 굉장히 유용한 가치니까 같이 해도 돼요. 근데 좀 밀어가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정리한 저 원리를 잘 체득하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자산으로 옮겨질 거예요. 원래 자산이라는 것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있고 구조를 통해서 버는 돈이 있고 신용 자체, 상장회사 같은 거는 신용 자체가 돈이에요. 그리고 돈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구조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들을 하나씩 저 틀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체도 다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에서 실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팁 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잘 안 가르쳐요. 그 집안 자체가 돈에 대한 철학이나 이미 몇 대쯤 이어져서 돈을 관리하는 테크닉이 늘어난 데서만 저런 이야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걸 가르치면 부자들은 사실은 재산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한 몇 가지 툴을 잘 기억해놨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의 실물 자산으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늦게까지 그리고 이 자리 멀리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제가 사실은 오늘 준비한 거를 잊어먹고 못 갖고 왔는데 내가 100만 불짜리 그 돈들을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벌어서 부자는 지금 숫자로 요새 얘기할 때 보면 자기 유동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을 보통 백만장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백만장자 되시기 바라고 백만장자 된 사람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백만장자 된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밥 사세요.